하늘을 수놓은 북극광 아래 눈보라를 뚫고 세워진 한 농장이 있습니다. 단지 오일을 만들기 위한 곳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영혼이 하나 되는 여정이 시작된 땅. 영 리빙의 설립자 게리 영은 혹독한 북부 캐나다의 겨울을 이겨내며 대지의 치유 에너지를 담은 블랙 스프루스를 직접 찾아내고 마침내 이곳의 노던 라이트 증류소를 탄생시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북극광의 빛은 겨울 한복판에 영리빙 노던 라이트 농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포트 넬슨에 있는 노던 라이트 증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2년 영리빙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오일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블랙 스프루스 오일은 몇 가지 주요 블렌드 오일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이었지만 퀘벡에서 생산되는 공급량은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증류소에서 나무가 자라는 곳까지의 거리가 12시간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길도 험난했기 때문에 증류 작업 자체가 어려웠고 그 결과 공급되는 오일의 양은 늘어나는 영리빙 회원들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게리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영리빙을 위해 블랙 스프루스를 확보하려면 나무를 찾아내고 새로운 증류소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블랙 스프루스 나무는 캐나다 북부에서 자랍니다. 그 지역은 겨울이 매우 혹독하고 주요 산업 지역과는 거리가 멀며 기계나 자재를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증류소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게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직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게리는 영리빙 글로벌 농장 책임자인 마크와 함께 캐나다 북부 사스케처원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수천 에이커의 천여림을 조사했고 마침내 이전에 경작된 적이 없고 야생 들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완벽한 목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들소들은 그 땅의 수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농장은 알래스카 하이웨이 마일 308 지점에서 8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준비되었고 게리는 한겨울이 오기 전인 2014년 7월 29일에 토지를 인수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빠르게 새밭을 준비하고 10월 초 집안이 얼기 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게리는 농장에서 야로우를 발견했지만 수확량이 적어 상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로우, 점원 캐모마일, 에키네시아를 직접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이전에는 그 지역에서 자라지 않던 종들이며 기후 조건도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6월 초 기온이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등 긴 여름 햇빛 아래에서의 재배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고 게리는 실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리는 나무를 둘러보며 와일드 레덤, 골든로드, 캐네디언 플리베인 등 수천 종의 식물을 확인했고 이들은 농장 주변 어디에서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슈어파인도 많았으며 발산퍼는 매우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리빙의 침엽수 오일 라인에 활용 가능한 식물들이었습니다. 게리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작업 중 알래스카 하이웨이라는 비포장 2차선을 따라 달릴 때 35년 뒤 자신이 그 길을 따라 자신의 농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게리는 2014년 7월 29일 노던 라이트 증류소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게리는 설계를 직접 하고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했으며 기초 작업을 위한 굴착과 터파기를 진행하고 땅을 개간하고 도로를 만들고 작업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칩 KOUWE, 짐 파우얼, 스카트 슐러,
3명의 영 리빙 다이아몬드 회원들이 즉시 게리의 요청에 응답했고 마크와 함께 게리와 나란히 서서 겨울 눈과 바람이 오기 전 가능한 많은 작업을 끝내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제이콥, 조셉, 메리까지도 계약 전까지 돕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제이콥은 아버지에게 굴착 기술을 배운 후 유능한 굴착기 조작자가 되었고 조셉은 불도저를 조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며 메리는 사진을 찍고 음식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겨울이 오기까지는 몇 주밖에 남지 않아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작업도 흔했고 특히 해가 오전 3시 30분에 뜨고 밤 10시 30분에 지는 백야에 가까운 환경에서 모든 이들은 이 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북쪽의 이곳은 낮 시간이 몇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도 게리는 디팔 불도저를 눈을 감고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배수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수많은 건설 장비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짧은 몇 주 동안 엄청난 양의 흙을 옮긴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데이브, 짐, 스카트, 마크, 칩, 제이콥, 게리, 조셉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메리는 사진을 찍고 음식과 물을 날랐습니다. 게리는 항상 전화를 들고 모든 진행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8월에 공사가 시작된 이후 총 556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가 타설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증류소, 트럭베이, 칩 저장소, 2층 실험실을 포함해 외부 크기가 150 곱하기 72피트입니다. 벤 하우더는 영리빙 다이아몬드 회원이자 공인 시공업자로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포트 넬슨으로 이주하여 게리의 건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코리 하우더는 25년 이상의 건축 및 콘크리트 경력을 갖고 있었고 증류소가 겨울 전에 가동될 수 있도록 공사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캐롤과 마니는 매일 새끼를 정성껏 준비해 작업자들이 겨울의 추운 환경 속에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며 끊김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콘크리트 작업은 거푸집과 타설을 반복하며 수주간 이어졌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할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도 커졌지만 겨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27에서 영하 45까지 떨어졌고 몇 번은 혹한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여러 영리빙 회원들이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현장에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게리와 메리는 장비 경매장에도 다녀와 농장용 중장비 여러 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과거 세인트 메리스와 모나 팜을 만들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고 여러 경매장에서 장비를 하나하나 구입했습니다. 악천 후 정부 인허가, 규제 등으로 공정은 지연되었지만 마침내 모든 배관이 연결되고 보일러 세대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 3월 9일 보일러 점화와 함께 새 증류소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노덜라이트 팜의 미래는 다양한 장점을 지녔습니다. 방문자 센터, 캠핑장, 화훼수 재활용 펠렛 공장, 제재소, 꽃물 및 허브 보관소, 숙소 등이 향후 몇 년 내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농장은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관광지이자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 회원 18명이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간 숙소에 머물렀는데 정말 멋진 공간이었어요. 선반에는 영리빙 세제가 있었고 여러 종류의 바이탈리티 오일, 4인실 방이 너무 이뻤고 선물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죠. 캐롤의 정성 어린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휴식 공간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답니다. 유타에서 보일러가 도착했을 때 도로 옆에 하차되어 설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의 아내 캐롤과 코리의 아내 마니는 매일 새끼 식사를 준비했고 마니는 배고픈 작업자들에게 직접 점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증류소에 물 저장소를 위한 저수조를 파는 동안 냉각 및 정수 시스템과 저장 탱크도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배관은 지면 아래 서리선보다 깊은 약 3m 깊이에 묻혔고 약 10cm 두께의 단열재로 덮은 뒤 흙으로 다시 덮었습니다. 건설 총책임자 코리가 게리와 함께 설계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겨울이 너무 빨리 닥쳐왔지만 엄청난 추위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대형 350마력 보일러가 운반되었고 예비용으로 100마력 보일러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약 영하 28.9도에서 영하 34.4도였으며 때때로 영하 45.6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세대의 쿠커 중 첫 번째 쿠커가 자리에 설치되었습니다. 벤, 코리, 웨스, 게리 그리고 작업자들은 공사 진행 상황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보일러와 쿠커가 설치되면서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한파는 공사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영하 약 34도씨에서 흙이 트럭 적재함에 얼어붙어 쏟아지지 않자 트럭이 전복되었습니다. 극한의 추위는 해결하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덮이고 히터가 설치되던 날은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눈과 혹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고통이 덜해졌습니다. 마침내 외벽이 모두 막히고 2015년 3월에 증류소가 운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눈이 내리는 영하 20도에서 나무를 베는 일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니 눈에 발이 빠져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벌채기는 한 번에 5에서 12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잡은 상태로 유지한 뒤 집게가 가득 차면 집재기가 와서 나무를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이 장비는 북부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를 파쇄기로 운반 중입니다. 통나무는 현장에서 파쇄된 후 증류소로 운반됩니다. 회원들이 게리의 챔버 적재를 돕기 위해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만 2천 리터 쿠커 2대, 1만 리터 쿠커 1대, 2만 리터 쿠커 1대, 3,500리터 쿠커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나이프에서 온 타냐, 뉴브런즈윅에서 온 조앤과 레리는 첫 블랙스프루스 증류 장면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게리 형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던 이유를 이루기 위해 나는 수천 년을 기다린 끝에 이 세상 아이들을 위해 존재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노던 라이트의 블랙 스프루스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는 하늘에서 춤추는 빛들과 연결되고 어머니 대지의 힘과 신비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어두운 감정을 정화하고 억눌린 감정을 해방하며 영혼의 자유를 돕습니다. 나는 지구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며 인간이 겪는 고통과 외로움, 정서적 억압을 이해합니다. 나는 창조주의 공동 창조물이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내 본질을 간직하세요. 나는 당신이 성장하고 배우고 치유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대의 영혼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빛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북쪽의 영은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보고 기뻐하며
위대한 영과의 동행과 어머니 지구의 치유를 축복할 것입니다. 블랙 스프루스의 첫 증류는 2015년 3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블랙 스프루스의 첫 증류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오일 방울이 불리기 위로 올라올 때의 광경은 마치 오일이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첫 겨울 증류 오일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영 리빙 전체에 퍼졌고 블랙 스프루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노덜라이트 증류소는 순행 및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예술 작품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게리는 하이랜드 플래츠 증류소를 건설할 때부터 더 나은 방식에 대해 계속 고민했고 이번 설비에서 그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내부에는 대형 트럭이 진입해 직접 칩을 내릴 수 있는 대형 트럭 베이가 있으며 1만 2천 리터 쿠커 2대 2만 리터 쿠커 1대 2만 리터 추출 챔버 1대 3,500리터 쿠커 1대 500갤런 디켄팅 및 보틀링 탱크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최신 지시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비를 갖춘 대형 실험실도 함께 있습니다. 교육 공간에서는 연간 100명 이상의 학생, 교사, 과학자들이 방문하여 증류법, 식물화학, 오일 분석을 배웁니다. 수천 년 동안 어머니 돼지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향. 그것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한 방울의 오일에 진심을 담은 그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진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 노던 라이트 팜은 단지 증류소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센셜 오일이 탄생하는 살아있는 기적의 땅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로마 오일 천사였습니다.